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롭게 단장한 코인 원정대로 인사드립니다. 코인 원정대.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잭슨홀 미팅은 미국의 이 캔자스 시티 연방은행이 지난 1978년부터 이 매년 8월에 개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입니다.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이 경제 전문가들이 전부 모여서 이 와이오밍주의 시골 휴양지인 잭슨홀에 모여서 경제 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죠. 잭슨홀 미팅은 그해의 경제 현안에 따라서 주제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올해는 통화정책의 실효성과 전달력, 재평가를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9월의 금리 인하에 이 힌트가 되어줄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새 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오늘은 함께 좋은 코인을 발굴해 주실 이 원정대장님, 팀코수의 코인 구매 해결사 랩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코인을 좀 봐야 될까, 또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투자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곳, 바로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에서는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전부 아실 수 있는 각종 지표들, 정보들 남김없이 공유해주고 계신데요. 가장 빠르게 이 정보들을 알아볼 수 있는 곳, 이 종이비행기방 자랑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에서는 매일 오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1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1일 시황 이후에도 이제 차트는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폭이 달라지고 방향성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실시간 브리핑도 이어서 나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힘든 뭐 정보라든가 뉴스 같은 것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이번 주 주요 일정 같은 경우 이런 일정들이 있고 이런 일정 발표 직후에 뭐 발표 이슈에 따라서, 발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가격의 변동성이 진행될 것이다까지도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팀코스의 핵심 매매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 신호등 지표를 들어오셔가지고 문의만 남겨주시면은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이 여러분들의 해결사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팀코수랑 함께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종이비행기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종이비행기방 들어오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이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실 경우에 바로 종이비행기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셔서 생방송 중에 많은 전략들 받아가시고 우리 랩터 전문가님과 함께 각종 코인들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시황센터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원정대 시황센터 업앤다운 진행의 박다입니다. 오늘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였습니다. 가을바람 맞을 생각에 제 마음도 한층 설레는데요. 우리 시장도 오늘 처서 매직에 걸린 걸까요? 최근에 하락세를 뒤로하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FOMC 회의록 결과에 따라서 미증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모두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했고요.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또한 101.15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 시각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간밤에 3%대 반등에 성공하면서 8,300만 원대를 터치했었는데요. 현재는 1.61% 빨간불 켜내면서 8,243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0.57% 빨간불 켜내면서 355만 2천 원에 거래가 형성했습니다.
어제는 음봉 그렸던 리플, 오늘 어떤 분위기 연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0.87% 역시 양봉 전환하면서 81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많이 오른 상승률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셔야겠죠? APENFT가 16.67% 강세 보이면서 0.000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뒤를 잇는 아이오넷 14.7% 빨간불 켜면서 2,45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의 종목들은 11%에서 12%대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패치가 1,374원, 랠리가 9.339원, 그리고 플로키가 0.1843원을 기록하면서 상승률 상위 종목에 안착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시장에서 많이 빠진 하락률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거래일째 상승 흐름 보여주었던 그레이시가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5.97%의 하락세 보이면서 46.58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커브라는 코인이 4.75%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가 441원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3%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벨러 토큰 3.55% 빠지면서 136원, 레이가 3.24% 하락률 그리면서 71.08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저스트가 3.12% 내려가면서 42.29원에 하락률 상위 종목 안에 안착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시장에서 많이 거래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모아보겠습니다. 네, 테더가 오늘 0.81% 빠졌습니다. 썬코인이 1.77% 하락세, 그리고 페페코인이 2.88% 빨간불 켰고요. 월드코인은 5.32%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센트가 2.58% 하락률 걷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들보다 많이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각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한 배경에는 FOMC 회의록의 결과와 또 미 대선 후보인 케네디 주니어가 사퇴를 하고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란 전망 또한 있으면서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을바람 맞을 생각에 설레는 요즘 우리 시장도 가을처럼 빨간 단풍으로 물들리기를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지금까지 시장 흐름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굵직한 이슈들 전해보는 시간 이슈 플로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굵직한 이슈들 먼저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FOMC 금리 인하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잭슨홀 미팅,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FOMC 금리 인하 소식입니다. FOMC 회의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위원들이 9월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시장에서는 거의 9월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었다는 전망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월 의장에 쏟아지는 9월 빅컷에 대한 압박감도 커진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다음 키워드였죠. 잭슨홀 미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3일간 열리게 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쏟아낼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잭슨홀 미팅은 미국 연방은행인 케네스시티 은행에서 1978년부터 매년 8월에 주최해 오고 있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이오밍주에 위치한 미국 휴양지인 잭슨홀에서 진행된다고 해서 잭슨홀 미팅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주요 현안과 경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FOMC가 9월, 11월, 12월 세 차례를 앞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금리 인하 정책이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잭슨홀 미팅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였습니다. 네,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는요, 스테이킹의 한도를 최대 유효 한도로 늘리는 업그레이드 방식입니다. 이로써 스테이크를 더 적은 수의 검증자로 통합할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검증자 수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일시적으로 스마트 계약 지갑 역할을 하면서 배치 거래와 거래 수수료 후원, 그리고 권한 관리 등이 가능해서 디앱의 사용자 친화도를 높인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이슈들 다시 한 번에 모아보겠습니다. FOMC 회의록에서 위원 대부분이 금리 인하를 지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또 오늘 밤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쏟아지는 빅컷 압력이 커졌다라고 이어가봤습니다. 또 이더리움이 팩트럴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장 심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지 아니면 투심을 자극하기에는 너무 약한 소재일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주요한 이슈들 건드려 보는 시간 이슈 플로우였는데요. 이 시장에서 좋은 투자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좋은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겠죠? 또 좋은 투자 정보를 얻으시려면 저희 코인 원정대가 필요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해주시죠.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 네, 시장 연결해서 우리 시황센터 통해서 시장 흐름 전부 들어봤습니다. 좀 더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부터 함께 살펴봐야겠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이 9월의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장인 비트코인이 이 랠리하고 있는 것은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 더욱더 높아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연준은 지난 7월 FOMC 회의록을 공개했죠. 빅컷 기대감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부분의 간부들은 회의록에서 9월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언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의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식보다 더 위험 자산인 우리 코인은 금리에 더욱더 민감하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조될 때 이 증시는 1% 미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비트코인은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의 비트코인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21시 반에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정되어 있고요. 네. 잭슨홀 미팅이 이제 오늘 밤 이제 한국 시간 11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고용 지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지표 그쵸. 중 하나이고요. 고용 지표라고 하면은 이제 금리 인하
와 네. 연관된 지표이기 때문에 이번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어떻게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잭슨홀 미팅에서 뭐 발표되는 지수 발표가 되는 것들이 네.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아무래도 FOMC 회의록 이후 가격이 많이 상승폭이 등장을 해주기도 했고 FOMC 회의록에서는 이제 비둘기파적 전망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이번 금리 인하가 대부분 이제 0.25% 하락을 예상을 하긴 하지만 0.5% 이상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빅스텝이 나오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빚컷 기대감이 생기고 그거를 충족시켜 준다면은 네. 더욱더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비트코인의 현재 차트 상황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인가요? 네,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네. 일단 이전 방송에서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 삼각수렴 패턴이 진행 중인 형태이고 삼각수렴 패턴이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상방 쪽으로 돌파를 해줄지 아니면 하방 쪽으로 이탈을 해주는지 유무만 체크를 해주면 일단 단기적인 포지션을 가져가 볼 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일단 어제자 캔들 기준으로 네. 이제 돌파를 해 주었었으나 61.8K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단기 고점 매물대 구간은 돌파를 해주지 못한 모습이었었고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일본 캔들 마감이 수렴 상단부 내부로 재차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마감이 돼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네. 하락 이후에 지금은 재차 망청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고요. 망청 캔들 패턴은 이제 매도세가 등장을 하였었지만 매수세가 이제 받쳐주고 있는 형태로 네. 가격을 올려주고 있는 형태인데 현재 망치형 캔들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인데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서 종가 기준으로 마감을 해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제 항상 설명드렸었던 두 가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돌파 당시의 거래량이 이전 캔들들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네. 강한 거래량이 등장을 해주느냐가 이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 테스트. 따져보게 된다면은 맞습니다. 이제 네. 저희 앵커님이 네. 항상 이제 모범생답게 정답만을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비아님처럼 제가 이제 질문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 패턴 뭔가요? 아니면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네. 답변을 항상 해 주셔야지 이제 실력이 실력이 뚝뚝 늘어나신다. 는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거래량, 두 번째는 돌파 이후의 리스테스트 지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근데 지금 수렴 상단부 구간 가격대가 61.1K에서 2K 정도 구간이에요. 네. 61,150불 정도 구간인데 이쪽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고점 구간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네. 매물대랑 이격도가 그렇게 크진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접근을 하려면은 61.8K 구간,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한 시점에서 네. 그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지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봐줄 수 있겠고요. 네. 만약 이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실패하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빠져주게 된다면은 이 수렴 하단부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네. 매물대 혹은 이 수렴 하단부 구간 가격대가 58K 정도 선인데 58K 선이나 아니면 57.7K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때를 기다리신 이후 네.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혹은 하위 시간봉에서 상승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작도적 관점상 그쪽 네. 구간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네. 이동 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상승 시나리오 중 하나인 242 이동 평균선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형태예요. 네.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되면서 이 62평 저항 구간 61.4K 네. 정도 구간인데 61.4K 구간부터 크게 본다면은 62.6K 정도 구간까지도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현재 구간을 돌파를 해준과 더불어 상단에 보시면은 122동 평균선인 이 보라색 선이 하반기울기로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네. 그럼 122동 평균선까지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뭐 가격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의 형태를 그리면서 파동이 이어져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런 식의 파동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현재 이동 평균선들이 모두 응축하고 있는 시점인데 네. 응축 이후 가격이 저항권을 돌파를 한다라는 것은 상승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고요. 상승으로 폭발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혹은 매수세가 일정하게 들어와 준다면은 이 이동 평균선들이 지금 혼조세인 형태를 띠고 있지만 네. 재차 정별로의 추세 전환이 완료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고요. 네. 보조지표를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
보조 지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네. 단기의 이 K선, 파란색 선은 지금 상반 기울기 약간 평행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기와 장기의 K선, 이 파란색 선들이 상반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이기에 그리고 현재 가격이 242동 평균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배열에 가까운 차트이고요. 네. 정배열에 가까운 차트이면서 상방 기울기는 상승 시그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재차 242동 평균선을 이탈한다든가 하는 하방 시나리오 쪽으로 관점이 바뀌지 않는 이상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그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122동 평균선 저항 구간인 63.6K 구간을 돌파를 하진 못하더라도 63.6K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차트의 모습이구나라는 네.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비트코인을 좀 더 단기적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가 나는 것도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좀 더 빠른 시간봉으로 봤었을 때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단기 시간봉인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봉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본 관점에서 진행되었던 수렴 상단부 구간을 지금 터치를 해주면서 나 지금 돌파를 할 거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 저항권에서 저항을 받아주면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라든가 아니면은 하락 반전 패턴 등이 등장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 관점으로서 조금 유리하다, 매수 관점으로서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돌파하고 이 매물대 구간 돌파 유무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네. 돌파 당시에 거래량이 강하게 나와주거나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 네. 관점에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아주면서 재차 터치를 해주고 영망치형 캔들 패턴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지형 캔들 패턴, 십자가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한다거나 하게 된다면은 네.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으로서 그쪽 구간에서는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 현재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59.6K 정도 선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쪽 구간에 최근에 꼬리를 달고 강하게 말아 올렸던 이 단기 저점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에 네.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이 겹쳐지는 구간이 와요. 그럼 그쪽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승 반전 패턴 등이 존재를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그쪽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이동 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1시간봉에서의 이동 평균선이 네. 이게 제가 이전에 오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항상 시황 관점을 설명을 드리는데 네. 이동평균선 1시간봉상 이동평균선이 응축 구간이었고 상방으로 폭발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22동 평균선 기울기 상방으로 바뀌게 되고 고가 돌파 이후 리세트 지점에서 폭발 관점으로서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전 방송을 보셨었던 분들라거나 아니면은 저희 종이 비행기 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라면은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실 텐데 실제로 상승 폭발이 나와 주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오늘 오전에 이제 네. 조정의 가능성이 보여지는 차트였었기 때문에 조정 이후 22동 평균선 밴드 구간, 이 파란색 선의 고가와 저가 구간 사이에 네. 혹은 62동 평균선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현재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되고 있고 네. 보통 일반적으로 폭발이 되면서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완료가 되면은 이 22평 밴드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중기 추세선인 이 주황색 선 62동 네. 평균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관점으로서 1시간봉 타점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실제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 관점으로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네. 아직까지는 홀딩이 가능한 구간이나 수렴 상단 구간이었던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반전 패턴이 뜨면은 이제 그쪽 구간에서는 이제 포지션을 전부 정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네. 1시간봉에서 보조 지표를 보게 된다면은 아직까지는 하방 관점으로 유리한 모습의 차트예요. 왜냐하면은 단기선 네. 하방이고요. 중기선은 상방이지만 장기 K선 이 파란색 선이 하방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조금 완화된 모습이긴 하지만 골든 크로스가 나지 않거나 상방으로 완전하게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네. 하락 쪽으로 조금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렇다고 지금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재 22동 평균선, 고가 이동 평균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22동 평균선 단기 관점으로서는 지금 상승 폭발이 진행 중인 상태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게 되려면은 아까 작도 관점에서 살펴보았던 수렴 상단에서의 저항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렴 상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단기적인 시간봉으로 접근하고 싶으셨던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을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 알트코인 시장을 살펴보게 되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장악력이 어느 정도인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부분도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미넌스 차트 일봉 네. 차트이고요. 일단 도미넌스 차트를 보았을 때 일단 주봉상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상승 세기형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형태예요. 네. 도미넌스의 가격이 조금 빠져주게 되려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4시간봉으로 넘어가 보았을 때 네. 작도적 관점상 상승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에서의 저항을 봐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 이전 캔들 패턴에서 하락 반등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 주었어요. 지금은 재차 말아 올리게 되면서 이제 단기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현재 구간을 하방 쪽으로 이탈을 해주게 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네. 수렴 구간에 진입을 해 있었죠.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시도하는 입장이었는데 상단 구간 돌파를 실패하고 재차 가격이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의 차트는 이렇게 재차 삼각 수렴의 패턴으로 이제 응축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응축이 네. 된다라는 것은 조정이 진행되는 것이고 시간 조정이 진행되는 것이고 네. 시간 조정이 진행되게 되면서 도미넌스 차트의 경우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 쪽으로 빠져주게 된다면은 알트코인 입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의 자금과 혹은 신규 자금이 알트코인 차트 쪽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알트코인 입장에서는 조금 소위 말하는 이제 불장이 올 수도 있겠다. 혹은 이제 매수세가 이제 이전 차트 비트코인과 다르게 네. 다른 알트코인들이 자금이 몰릴 수가 있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본 관점에서 재차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단기 하락 채널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큰 추세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인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채널 네.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이 고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돌파를 해주게 되고 이 쐐기 패턴의 상단 네. 저항선인 58.6에서 7%까지 재차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알트코인 입장에서는 가격이 조금 더 소폭 하락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전반적인 흐름 좀 짚어주셨고 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통해서 알트코인까지도 예측해 주셨습니다. 우리 준비된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 살펴봤는데요. 우리 현재 코인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날아오를 수 있을지 보석 같은 코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인들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비트토렌트, 트론, 리플, 솔라나, 팬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 가격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네, 리플 0.99%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14원의 가격 만들어 가고 있네요. 네, 리플 현재 이제 5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향해서 이 큰 도약을 준비 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죠. 미국 SEC와의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좀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리플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전반적으로 이 큰 승리를 이끌어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리플 레저와 이더리움에서 이 RLUSD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했다라고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죠.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리플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로 넘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관점에서 삼각 수렴 패턴이 진행 중인 형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주봉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네. 이 상단과 하단 부분에 네. 공백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완벽한 수렴 패턴이다라고 보기엔 힘들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현재 응축 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형태이구나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일봉으로 다시 넘어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형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항 구간 고점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860원에서 920원 혹은 그 상단 쪽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96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네. 1000원대 쪽에 존재를 하고 있는 상단 매물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고요. 지금은 작도적 관점상 이제 단기적으로 박스권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네. 조그만한 박스권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이 박스권 상단 돌파 시에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인 862원 그리고 돌파 시에는 920원 매물대까지 도달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반대로 이제 하방 쪽으로 빠져주게 된다면은 하단 이 박스권 가격대가 이제 770원에서 굉장히 780원 정도 신중하세요, 역시. 구간이에요. 네. 네. 여러분들 리플은 조금 또 더 많이 사랑하시니까 다들. 네, 한국인에게 애증의 네. 코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770원에서 780원 구간이 단기 하단 박스 매물대 구간이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쪽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전 이제 올렸던 구간인 이쪽 구간 가격대로는 네. 매물대가 700원 정도 구간 매물대인데요.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 이런 식의 형태로 파동 형태를 그리면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떨어지게 되면은 하단 매물대 구간이랑 채널의 하단부랑 겹쳐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 가격대가 700원 구간이고요. 이쪽 구간 터치 이후 마찬가지로 상승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동 평균선을 키고 보았을 때 네. 이동 평균선이 상당히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예요. 아까 비트코인 한 시간봉 달러 차트를 보았을 때랑 이제 유사한 모습의 패턴이기에 네. 이평선의 응축 이후 상방 폭발이 나와줄지 하방 폭발이 나와줄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지금은 현재 가격이 240 이동평균선 위에서 존재를 하고 있고 네.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에서 상방 기울기로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취해주고 있어요. 네. 그 말은 즉슨 29가 이동평균선 돌파 이후 리테스트 구간에서 상승 폭발 관점으로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지집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보조지표를 키고 같이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보조지표상 지금 상승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다. 단기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해주려고 하고 있지만 중기 K선, 장기 K선의 기울기는 상방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고 네. 가격이 역배열이 아닌 정배열에 가까운 차트이기 때문에 고가 이평 돌파 이후 리테스트 구간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폭발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네. 진입 이후에 만약에 물려버리게 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240 이동평균선 가격이 770원 구간이에요. 네. 이 770원 구간은 아까 작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었던 이제 박스 하단부 구간 가격이고요. 네. 그럼 현재 구간에서 1차 진입, 그 다음에 240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2차 진입, 그리고 상스 채널 하단부 구간이었던 700원 정도 구간에서 마지막 이제 분할 매집을 만료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정리가 네.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정중하게 물려버리게 되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좀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전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종목 솔라나 되겠습니다. 솔라나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갈게요. 네, 솔라나 1.78%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만 4,10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오늘자로는 이 상승세를 보여준 솔라나지만 솔라나에는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이제 솔라나의 고래가 8개월 동안에 무려 8,900만 달러 상당의 이 솔라나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이제 기관의 자금 유출 역시도 이제 발각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이제 솔라나 가격에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이 고래 투자자들이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솔라나의 차트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 좋을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삼각수렴 패턴으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전 방송에서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을 때 수렴 하단부 구간에서 터치 이후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네.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어제차 캔들이 이제 터치를 해주고 오늘차 캔들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형태인데 네. 오늘차 캔들 패턴이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으로서 마감이 돼주게 된다면은 하이 시간봉 관점에서도 보았을 때 이렇게 쌍바닥의 패턴을 완성시켜주고 있을 거예요. 네. 4시간봉으로 내려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쌍바닥 패턴 구간이 등장을 해 주었고요. 네. 저점을 살짝 갱신해 주었지만
추가적인 저점 갱신이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쐐기형 패턴도 진행 중인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쐐기형 패턴 구간을 돌파해주는 시점이 일본 관점에서는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는 시점일 거고요. 네. 그러면 그 관점에서 쐐기 돌파 시 거래량 혹은 리스테스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 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될 시 현재 가격이 큰 폭으로 빠져주금과 동시에 23만 1,700원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실패하고 재차 조정이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네. 1차 목표가를 23만 1,650원, 1,700원 구간 가격대로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진입을 노려보시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반등에 실패하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빠져지게 된다면은 이 수렴 하단 저점 매물대 네. 구간인 18만 6,900원 가격대를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그 구간에서는 손익비가 나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빠른 손절을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네. 이제 정리가 가능하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솔라나 이동평균선 상태가 지금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240 이동평균선을 이탈해준 모습이고요. 단기 네. 이동평균선인 이 초록색 선, 5 이동평균선 및 20 저가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하고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이 240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아니면 내려와주고 있는 20 이동평균선, 고가 이동평균선 등에서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작도적 관점에서 설명드렸던 매수 관점이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 24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가격대로 따지면은 19만 9,400원 정도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네. 이쪽 구간 이탈 시에는 이제 저항을 받아줄 시에는 분할 익절을 하고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솔라나의 보조지표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약간 애매한 형태예요. 단기 K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하반 기울기이고요. 중기 K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든 크로스가 등장을 해주려고 하고 있으나 네. 장기 K선을 보았을 때 현재 골든 크로스 직전인 상태이고요. 평행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차트에서 보았던 것처럼 응축 중인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어요. 네. 그럼 현재 관점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려면은 장기 K선 및 중기 K선이 골든 크로스가 등장을 해주면서 상승 시그널로 바뀌어주면서 네. 이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240 이동평균선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고 네.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60 및 12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21만 5천원 구간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네. 이평선의 응축 이후 상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수렴 하단 구간 이탈 그리고 이 저점 구간 매물대를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이 다음 매물대 구간인 17만 3,100원 구간대까지 가격이 하락으로 폭발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네. 매매에 도움을 네, 얻어가셨으면. 매매에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솔라나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종목 비트토렌트 되겠습니다. 가격 먼저 보러 갈게요. 네, 비트토렌트 0.0013원의 가격 형성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던 비트토렌트가 뭐 7%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지금은 멈춰 있는데요. 이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트론 기반의 생태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트론에는 뭐 저스트, 비트토렌트, 그 다음에 스팀 달러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함께 있는데요. 비트토렌트 토큰은 이 파일 공유 시스템인 비트토렌트에서 사용자들에게 파일 공유에 대해서 좀 더 유인을 제공하고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트론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트론도 함께 살펴볼 건데 이제 전문가님께서는 비트토렌트 현재 차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게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비트토렌트도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화 차트인데 가격대가 일단 0.0013원으로 가격대가 네. 상당히 낮아요. 네. 근데 일단 제가 이전에 비트토렌트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을 당시에 이 0.00100009원의 존재를 하고 있는 참 어려운 코인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수평 지지선 구간을 지켜주게 된다면은 네. 지켜주게 되면서 상승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실제로 이제 쌍바닥 구간 상승 반전 패턴 나와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쌍바닥의 넥라인 구간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었고요. 지금은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큰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해준 시점이기 때문에 네. 지금 차트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 차트의 모습이다. 상승 가능성을 앞으로도 시사를 한다라고 봐줄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이 고점 구간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고점 구간 매물대 가격대는 0.00136원 가격대이고요. 네. 이 0.00136원 가격대를 어제자 캔들에서도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고요. 오늘자 캔들도 꼬리를 달고 말아 내리는 형태를 취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토렌트 가격 많이 올랐으니까 나도 신규 매수로서 한번 접근을 해봐야겠다, 추격 매수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고, 네. 그럼 작도적 관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려면은 이 0.00136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나서 진입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요. 돌파 이후에 1차 목표가는 이 다음 상단 매물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0.0016원 정도 구간이에요. 네. 그럼 이쪽 구간 돌파 이후 이제 다음 목표가는 이 상단 저항 매물대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역배열에 가까운 역배열인 차트예요. 근데 다만 최근에 펌핑감이 들어와 주었었고요. 펌핑이 들어와 주게 됨으로써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 그리고 네. 6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근데 다만 122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해준 모습이고 저항 네. 구간까지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전 캔들들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양봉이 등장을 해 주었을 때 네. 거래량이 확연하게 큰 모습이죠. 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단기간 내에는 이 거래량이 크게 나와줬음에도 돌파를 실패한 구간이기 때문에 네. 단기간 내에는 이 122동 평균선 존재했던 수평정선이 존재했던 0.00136원 구간은 돌파를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현재 구간 저항 그리고 재차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22동 평균선이 단기간 내에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62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 해주면서 이런 식의 형태로 이동 평균선이 단기와 중기 이동 평균선이 응축이 진행될 것이에요. 그럼 응축 진행 이후에 리테스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가격대로 따지면은 0.00115원이고요. 그럼 그쪽 구간에서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게 될 시 이쪽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단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어느 부분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살펴볼 종목 팬텀 되겠습니다. 팬텀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가격 먼저 보러 갈게요. 네, 팬텀 10.51% 아주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현재 610원으로 형성하고 있네요. 네, 팬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이 가상자산 팬텀 코인의 소유권과 또 재단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굉장히 장기간 이어져 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팬텀 재단 측이 한국인 설립자 그리고 개발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또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이제 팬텀 재단 측이 이 경영권을 뺏었다라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건데요. 그런데 오늘 날짜로는 좀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더 이 상승세를 쭉 끌고 갈 수가 있을지 아니면 현재 팬텀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 가시면 좋을지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팬텀 차트 바로 넘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펌핑감이 강하게 들어와 주었었으나 네. 일봉 작도 관점상 이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해준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긴 윗꼬리를 달고 가격이 빠져주었어요. 네.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반등이 나와주었던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네. 이렇게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은 가격이 움직여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상승 추세선,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네. 가격이 반등이 유지되면서 이 강화된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상단부 돌파와 더불어서 리테스트 지지를 받아주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파동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재차 이탈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등장을 해줄 수 있고 추가적인 하락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굉장히 강한 거래량을 포함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지 구간을 이탈해 준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세 유입이 나타나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관점으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242동 평균선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고요. 네. 거래량이 빠져줌에도 불구하고 펌핑으로 인해서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고가 돌파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고 추가 상승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네. 근데 다만 현재 62동 평균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아주고 재차
22동 평균선 밴드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다 할 지연정. 네. 이 62동 평균선은 이렇게 하반기 여기로 내려와 줄 것이고요. 이 구름대 선스팬 원선과 이제 62동 평균선이 만나면서 가격이 이런 식으로 정을 받고 재차 이탈을 네. 해주는 시나리오가 하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62동 평균선 구간을 재차 돌파 혹은 강화된 상승 채널,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네. 신규 매수 관점은 지향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 그 구간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니까 신규 매수 관점은 약간 지향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우리 팬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아무래도 좀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이 좀 올라갈까 하는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차트 보시면서 가장 이렇게 기대되는 코인, 발굴 코인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트론. 네, 트론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볼게요. 네, 2.75% 하락하는 모습의 트론입니다. 212원의 가격을 형성해 내고 있네요. 네, 트론은 이 트론 기반의 밈코인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트론의 밈코인 플랫폼인 썬펌프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에도 펌프펀이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솔라나 기반의 펌프펀을 우리 트론의 밈코인이 이겨줬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론은 생태계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트론의 이 대표가 9월에 한국에 온다라는 호재거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문가님께서 어떤 이유로 트론을 가지고 오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트론 같은 경우 제가 가져온 이유를 살펴보게 되자면은 네. 일단 작도 관점상 굉장히 추세가 좋은 코인이에요. 가격이 상승세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해주고 상승세요? 있는 모습. PH 발음인가요? 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현재 전고점 구간이었던 가격대로 네. 떠지면은 이제 가로줄을 그어보게 된다면은 이제 207원 정도 구간인데 네. 205원 정도 구간이네요. 205원 정도 구간을 돌파를 해준 시점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긍정적인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또 했고요. 네. 저희의 이제 매매 기법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신호등 지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트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관심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발굴 코인으로서도 라도님도 많이 추천을 드렸었고요. 도비님도 네. 많이 추천을 드렸던 코인이에요. 그때 설명을 드렸을 때 이 초록색 구간에서 진행 중인 코인이고요. 네. 상단 부근에 보시게 된다면은 이 기타 선들이 지지선이나 정선으로 작용하는 선들이 다 하단 쪽 구간에 위치하고 그럼 있고 1번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1번 상황인 시점이에요. 네. 이전 이 눌림목 신호, 이 동그라미 신호가 등장을 했게 되었을 때 이쪽 관점에서 진입 관점이 적용이 되었을 테고 그럼 이쪽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더라면은 이 상승폭을 이 5移동 평균선 기준으로 홀딩을 하셨더라면은 지금 오늘자까지 홀딩이 가능하셨을 거다라고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럼 이 신호등 지표, 이렇게 좋은 신호등 지표를 어디에서 받아가느냐? 바로 저희 종이 비행기 방에서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폭이 좋기 때문에 작도적 관점에서도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뭐 하락 조정 파동이 나와준다 할 지연정 현재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호등 지표가 이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매수 종목으로서 관심 종목으로서 가져가 볼만 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어떤 이유로 우리 트론 가지고 오셨는지까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도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신 랩터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코인 원정대의 종이 비행기 방은 24시간 내내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7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정 대장님, 랩터 전문가님 인사 준비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코인 원정 네.